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장 직후부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오후장에 잠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동시효과마저도 크게 밀렸었고 오늘은 종가상으로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7%가 나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700포인트를 지켜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3%의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양시장 흐름 모두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예요. 오늘은 네이버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 폭 자체도 굉장히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형주인 만큼 저는 2~3% 이상의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큰 폭의 하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본다면 반도체도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엔캠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쪽은 약간은 종목마다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직접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급락은 기관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의 소폭의 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그리고는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시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집중이 되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럼 추가적으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엔캠, HLB,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사실 삼성전자하고 엔캠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의미를 둘 수 있는 많은 순매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성중공업, CJ 우선 기관은 오늘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큰 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새벽에 1% 가까운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7%, 다우지수도 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1.5%의 급락이 나왔어요.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크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나스닥을 보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이 정확하게 11월 초였었죠. 그리고 지금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라색 21선 있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21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잠깐 깰 때는 있었지만 그게 바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0.9%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또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시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21선이 깨진 만큼 빠른 기간 내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최근에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까지 그 추세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는 깨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도 $900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또 6개월간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오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고점들의 기울기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는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 있었고 많은 업종들의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했었다면 결코 어제도 시장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시장을 둘러싼 대외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국제유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올해 1월부터 3개월간의 추세를 보세요. 한때는 70달러 초반이었었는데 지금은 85달러까지 얼추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연초만 하더라도 4%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4월 초에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4.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한 9%가량 상승이 나왔고, 또 환율도 살펴볼까요? 자, 환율도 연초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08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348원까지 환율도 3개월 사이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도 시장 흐름을 보셨듯이 환율이 상승이 나오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또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코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삼성전자에 조금은 가렸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결코 좋진 않다. 이 점을 기억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왜 이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었는지 그 점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자, 최근에 조금은 잠잠했었던 중동 사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고, 그게 첫 번째로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최근에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고 무려 잠정치보다도 0.2%나 오른 값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최근에 제조업 지표도 크게 개선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3월 제조업 지수가 미국이에요. 50.3이 나왔었고, 일반적으로 50을 넘긴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을 넘긴 것은 17개월 만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 오늘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좋다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3번이잖아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3번을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뒤로 연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더라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갔고, 그런 부분이 오늘처럼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파월 연준의장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쯤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를 했었고, 그 발언이 있고 나서 국채금리도 한 차례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 이렇게 보니까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파란불이지만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실 때 이것만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것,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도 많이 빠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연기가 된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때 저는 오히려 그때는 매수의 찬스로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중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6개월간에 계속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의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감 누적이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조정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답은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반도체 관련주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항상 시장 중심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시고요. 시장 중심주가 아닌 업종이라면 정말로 코스피 지수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중심주가 아닌 것은 단연코 2차원지가 될 수가 있겠죠. 어제도 2차원지는 테슬라의 급락이 있었고 4년 만에 출하량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점심 무렵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2차원지는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긴 시간에서 본다면 물론 한 차례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항상 조정이 나올 때는 가장 핫한 시장의 중심주들, 그런 업종들을 선별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전자에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이 기업용 SSD, 이 SSD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 실제로 하이닉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30% 초반 정도, 그 정도의 기업용 SSD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어제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왜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오지 못했을까? 저는 특별한 악재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올라갔던 폭이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그에 따른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종목마다의 키맞추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업황 자체는 반도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국제유가, 또 원달러 환율까지 이런 부분도 계속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이번 달에 시장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 것인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